안녕하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시험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던 그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주 2강의 해당 페이지를 16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같이 보시면 프로그램의 프로모션, 촉진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PR,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평생 교육사로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 계획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업과 활동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활동이 잘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판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보나 브로셔, 연계보고서, 신문, 잡지에 기고하는 글을 통해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투고한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뉴스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좋았다거나 이런 뉴스거리를 발굴해서 언론 매체에 실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기념식이나 행사 같은 것들을 잘 운영하거나 평생학습 축제의 장소로서 활용을 한다거나 여기에 참여를 해서 무엇을 발표했다거나 이런 이벤트와 관련되는 내용을 또 PR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연설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기관장 또는 구성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거나 키노트 스피치라거나 어떤 행사에 있어서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PR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나 공익단체 기부금을 낸다거나 구성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누기, 김장 돕기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학습자 대중들에게 통일된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로고, 명함, 문구, 간판, 건물 등의 디자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PR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구주에서는 학습 장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요. 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을 우리가 유통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이 잘 되기 위한 측면에서 그것을 장애 요인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습 장애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학습자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불일치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시간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 개설이 우리 수업이 만약 오전에 개설이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장에 다니시고 계신다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일치가 나타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소의 불일치를 생각해보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형태적 불일치다라고 했을 때는 수업의 방법으로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학습자가 선호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의 수가 너무 대규모이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학습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 장애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 사용 그리고 학습에 대한 절차적인 안내, 과정에 대한 안내, 어떤 것들이 개설이 되는가, 그리고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지원들, 그리고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교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립된 환경에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기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정보가 학습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 동기를 지속하지 못해서 중도 이탈된다거나 프로그램 효과가 감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살펴본 학습 장애의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학습을 통한 가치 창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전에 익숙한 경험의 세계에서 새로운 학습 세계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습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였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유통 관리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0주 1강의 6페이지 부분을 잘 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수익을 크게 거두어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5가지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5P라고 하였는데요. 각각의 P로 시작하는 5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때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별화된 전략과 방법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마케팅의 구성요소 5P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도록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퍼블릭, 대중의 측면은 관련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투입 대중이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제공해주는 정부기관과 일반 후원자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클라이언트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과정적인 측면에서 관련되는 인력으로는 기관의 직원, 평생교육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투입 대비 산출 대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투입 대중에 속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변화된 클라이언트를 산출 대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P의 요소는 프로덕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고정된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P는 가격, 프라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의 지불 대가로서 우리가
수강료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가격 차별화라고 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의 영역과 달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유통에 대한 부분이 즉시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계속 재고로 쌓인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좀 다른 점이다라고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P는 촉진, 프로모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광고, 홍보, 그리고 PR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관의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서비스별 홍보 대상 방법을 세분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